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겪는 감정은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작할 때 취미처럼 시작하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대부분의 유튜브가 잘 된 분들은 취미와 약간의 부수입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동기부여 삼아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딸깍 같은 채널이 아닌 제가 직접 나오는 시니어 채널의 조회수 수익 그리고 광고 수익까지 계좌로도 직접 보여드리고 저와 같은 시니어 채널을 고민하시는 분들부터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의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회수 조작 프로그램이나 말로만 대충 얼마 벌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직접 유튜브 스튜디오로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제 계좌로 구글이 입금한 내역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캡처도 요즘은 또 다른 사람 거 갖다가 쓸 수 있어서 제가 직접 모니터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구독자는 25,000명이고 지난 28일 동안 이제 예상 수익은 289,000원 정도. 시청자층은 확실히 시니어 이쪽으로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죠.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 좀 다른데 최근에는 남성들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65일간 제가 시작했던 게 첫 수익 창출이 이제 8월 24일, 첫 컨텐츠를 올렸던 건 7월. 여러분들 이제 수익 창출 조건 달성되면 바로바로 빨리 인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조건 달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카운트가 되는 줄 알고 마침 제가 그때 또 출장을 나갔던 중이라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폭발하던 그 시기 때 몇십만 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좀 아까워서 조회수 같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40만짜리 나온 것도 있고 10만짜리 나온 것도 4개 30만짜리 하나 나온 거 있고 처참한 애들도 있어요. 500, 500, 80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중에 광고 영상이 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광고 영상을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협업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처음 했던 게 한 800달러. 그때 환율이 좀 높아서 그것도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었고 최근에 했던 거는 딱 1000달러. 그래서 1000달러 받고 그때 거의 페이팔에서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해서 그래도 한 120에서 130 한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로도 한 100에서 한 150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벌어들인 수익적인 부분을 보면 이때 구독자가 확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제한이 들어오고 다 합치면 한 300만 원 해서 한 740만 원 정도를 이제 유튜브로 번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나고 나서부터는 못해도 한 평균 50에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사이는 따박따박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광고 수입 때문에 조회수 수익이 안 나온 것도 물론 맞지만 제가 약간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월에 처음 시작하고 이때가 이제 중순인데 한 6일에 한 번씩 영상을 꾸준히 올립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10만, 10만, 40만, 40만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터지다 보니까 조금 건방져졌어요. 그래서 주제를 너무 빨리 한번 전환을 했다가 아무도 하지 않은 그런 컨텐츠 다뤘다가 이제 조회수 1000으로 이제 한번 내려박죠. 다행히 10만, 15만 이렇게 또 나왔는데 광고 영상 하나 올리고 그냥 컨텐츠 조회수를 위한 영상은 이제 하나 올렸어요. 하나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2개, 그리고 3월엔 없었고 최근에 4월 11일쯤에 이렇게 한번 이제 올렸었죠. 그래서 이건 다행히 지금 알고리즘이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다시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페이팔 계정을 미리 수익 창출이 되는 시점쯤부터는 이 페이팔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페이팔은 국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들, 해외에 있는 회사들에서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날짜 설정이 짧게 돼 있어서
길게 해볼게요. 이때 850달러 하나로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최근에 이렇게 1000달러 하나로 한 137만 원 수수료 조금 떼이고 이제 은행으로 이제 입금이 됐죠. 자, 이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팔 입금이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거고, 다음은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 수익 입금된 거 보여드릴게요. 9월 22일 보통 유튜브 조회수 수익금이나 이런 거는 한 21일에서 한 24일, 5일 요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500달러, 95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게 1년치를 통째로 보는 게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지난 3개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달러들이 입금이 되고 있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핵심 인사이트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유튜브의 시작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나의 취향, 나의 관심사, 즉 지속성을 담당하는 축을 잘 설정을 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양축을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제 자칫 일기장 같은 그런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돈만 보게 되면 이제 지속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벌리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에너지나 시간 자체가 힘들다라고 느껴져요. 유튜브는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이 가운데 선을 잘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 이거는 즉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오래 할 자신이 있다 라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컨텐츠를 올려나가면서 또 이와 관련된 광고 수익, 뭐 제품 협찬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이제 내가 유사한 채널을 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적당하게 돈도 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브 마케팅 구루죠, 알리 압달이라는 분께서는 전문성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와의 감정적인 연결이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즉 우리 공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감대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잘 고민하면,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심지어 취미가 아니고 그냥 이제부터 관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할 수가 있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이 신체 건강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나타났던 증상이라든지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어떤 음식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올리기만 해도 여러 공감대가 생기겠죠. 저처럼 혹시라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뭐 고민하는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조언을 같이 해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공감대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생기겠죠. 조회수 수익도 있겠지만 장에 좋은 음식을 뭐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관련한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감정적 연결이 전문성보다는 훨씬 더 선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앞세워서 하더라도 무조건 그 유튜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나오는 유튜브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적다든지 그냥 그거를 어떤 의학 지식으로만 풀어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유튜브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전문성이 없어도 이 감정적 연결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유튜버는 성공한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하고요. 전설적인 일황이죠.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튜브는 영화가 아니라 데이터 게임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완벽해야 돼요. 카메라부터 편집, 음향 장비, 그 다음 배경음악, 그 다음에 어떤 출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기, 뭐 세트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 지친다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는 영화가 아니라 데이터 게임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건 즉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즉 얼마나 오래 보는지에 따라서 좋은 컨텐츠가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최근에 우리 AI로 딸깍 만드는 양산형 이런 채널들이 점점 삭제가 되고 있고 정지가 되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감정적 연결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 양산형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지난번 첫 영상에서도 다뤘던 토드 보프레라고 하는 알고리즘 총괄 담당자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공감대와 관심사를 가진 시청자를 내 컨텐츠로 당겨오는 구조다라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 영상이 얼마나 질적으로 잘 만들어졌냐도 중요하지만 취향만 일치한다면 나의 컨텐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로 알고리즘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구독자 빨이었단 말이죠. 구독자만 많으면 이 사람들한테 영상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최우선으로 밀어주는 구조에서 지금은 그 컨텐츠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천 동영상에도 붙고 이제 홈 화면에도 붙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맥락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상이다라는 걸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추천해 볼까? 라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점점 더 이제 변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인사이트 중 하나는 10개의 영상을 한 가지의 주제로 뾰족하게 밀고 나간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타겟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정했어요. 저처럼 시니어 채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시니어 중에서도 내가 현재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당뇨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연령층에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뭐 당뇨에 좋은 요리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공감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니어들을 위한 당뇨에 좋은 요리라는 컨텐츠로 최소 10개 정도는 해야 이 유튜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벤치마킹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채널 주제가 워낙 독특한데 아무리 벤치마킹 주제를 찾아봐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주제, 여러 채널, 여러 타겟으로 여러 컨텐츠를 시도하면서 채널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는 그런 기회를 당연히 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유튜브로 유의미한 성과, 즉 수익 창출이라든지 월에 50에서 100이라든지 이 정도도 아직 벌어보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벤치마킹이 있는 주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킹 주제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창작이나 창의성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 주제가 과연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미 잘 되는 컨텐츠를 분석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 안에서 개선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나만의 차별화를 만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다 99% 벤치마킹으로 나온 제품 또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미 잘 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왜 잘 됐을까? 패턴을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채널이고 당뇨를 위한 채널인데 레시피는 좋은데 재료에 대한 비용이 설명이 안 돼 있다든지 원산지가 없다든지 뭐 이런 개선할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레시피는 내가 벤치마킹해서 가져오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재밌는 포인트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사람 영상에 재료비나 원산지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여기에 개선점을 넣어서 이제 차별화라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벤치마킹을 적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또 나만의 구독자들, 또 나만의 어떤 시청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적인 마케팅 그루인 세스 고딘이나 게리 베이너척 같은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 필요 없고 기존 성공 패턴 안에서 차별화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먹히는 콘텐츠를 반복하고 개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 주장이 아니라 세상에 대부분 빠르게 결과를 내는 우리가 유튜브라고 치면 어떻게 유튜브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를 꺼내 갖고 도전하고 싶은 컨텐츠 주제 한번 10개 뭐 포스트잇이나 A4용지나 메모지에 막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참고도 해보시고 뭐 내 나이대나 내 관심사나 내 성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의 이제 힌트가 되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겪었던 어떤 문제, 내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오르는 대로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복지, 건강, 요리, 등산 쭉 적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어떤 타겟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이 유튜브를 시작할 건지를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채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현재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1시간에서 3시간, 월에 50에서 100만원 부업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저처럼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지쳐 떨어져서 오히려 채널의 성장이 더뎌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게 취미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 취미나 관심 분야, 취향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니어 채널 수익화 연구소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컨텐츠는 시니어 채널 벤치마킹의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